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의 제이순호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9월도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저번 시간에는 제가 동의보감 내경편을 소개하는 중에 네네. 꿈을 통해서 12장기의 맞아요. 기능을 알아보는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네네. 오늘은 목소리를 듣고서 네. 그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네. 동의보감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목소리를 듣고 내 오장육부가 건강한지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네. 오, 신기한데요? 우리가 뭐 예. 힘없이 목소리를 내면 네. 당연히 기운이 없는 거로 간주를 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일단 목소리는 전체 목소리를 주관하는 거는 네네. 심장이 주관을 하고 그리고 폐는 목소리가 나가는 문으로 네. 보고 그런 폐가 그걸 관리하고요. 네. 신장, 콩팥이 목소리의 근원으로 이제 아. 동의보감에서는 진단을 하는데 네네네. 만약에 그 콩팥이 약해지면 목소리가 안 힘이 나온다고. 없어요?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안 나와요? 네네, 오. 말문이 막히는 거죠. 아, 네네. 그래서 신장 콩팥은 원래 그 공포랑 겁 이런 거랑 연관이 있어 갖고요. 네네. 우리가 겁에 질리거나 공포에 노출이 되면 말이 목소리가 안 안 나오죠.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장기가 다 목소리도 지금 주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 장기가 여러 개잖아요. 네네. 이 장기 하나하나가 네.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네. 표현이 되는지 좀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장기부터 저희가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목소리가 네. 너무 조용하게 나오고 네네네. 그리고 잘 놀라면서 네. 소리까지 치게 되는 것은 네. 뼈 마디에 병이 있는 거로 진단을 합니다. 뼈마디에 네네. 예예. 뭐 예를 들면은 근데 관절 질환이나 네네네. 그다음에 뭐 골다공증이나 골다공증도 뭐 이렇게 다 예.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네. 요럴 경우엔 목소리가 네, 너무 조용히 나오고 조용조용. 잘 놀래기도 하면서 소리까지 지르게 되는 깜짝깜짝 놀래면서 네네네. 소리치는 거 있죠. 네네네. 네. 오, 그럴 경우에는 네네. 뼈마디에 병이 네. 있을 경우에 네. 예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말을 똑똑하게 하지 못하고 네네. 또박또박 얘기를 못하고 좀 말을 얼버무리면서 약간- 얘기하는 네, 거. 얼버무리는 거는 네. 심격간에 병이 있다고 진단을 하는데요. 심격? 네, 심격은 심장하고 심장하고. 횡격막 사이예요. 아. 예, 거기에 뭐 울분이 차였거나 예예. 그래서 막혀서 기가 돌지 않을 때는 네. 예, 말 똑똑 어눌하게 하거나 예, 예. 얼버무리면서 말을 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네네.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런 성향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심격에 문제가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뼈마디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예예. 우리 인체는 네. 오장육부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장육부가 감정까지도 관리를 해서 그 감정이 표출이 되면 그게 네. 반복이 되면 나의 네. 성향도 되고 성격까지 가거든요. 네네네. 네, 시작은 오장육부에서 출발한다고 출발을 생각하시면 한다. 돼요.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심격에 간격이 좀 있을 경우엔 말이 어눌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은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말소리가 아주 나직하고 네. 가늘게 나오면서 길게 빼는 거 있죠. 네네. 그렇게 될 경우는 머릿속에 병이 있는 거로 머릿속에. 예, 뇌 질환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신기한데요. 네네. 네, 그리고요. 예. 그리고 목소리가 슬프게 나오고 예.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 막 아. 소리 갑자기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예. 큰 소리로 얘기하고 이런 네네네. 것들은 간의 질환으로 간 질환. 네, 보통 간 화가 있는 분들이 좀 자주 예. 소리치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간에 문제가 있는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목소리가 가쁘게 나오면서 숨 차듯이. 예, 그리고 이제 숨 차듯이 그리고 우울감도 있으면서 울음소리 질질 짜는 울음소리처럼 내는 거는 폐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로 그러니까 보고요. 흐느끼는 것 같이 네네. 말하는 걸 네네. 얘기하시는 거군요. 예예예. 폐 문제로 진단을 폐 합니다. 문제. 네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목소리가 웅웅거리면서 네. 발음이 정확하지 않죠. 웅웅웅 되고 네네. 계속 또는 계속 웃는 거예요. 실소. 그냥 말을 하면서. 네, 실없이 웃고 네. 말하지 않더라도 계속
웃음만 나오고. 우리가 너 왜 이렇게 실실거려 이런 식으로. 네네네. 예. 그리고 심하면 네. 이제 정신병처럼 나오는 거는 그건 물론 심장병입니다. 심장이요? 네네.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땐 실 없이 계속 웃는 증상이 나오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환자가 오면 네. 이렇게 환자랑 이제 문진을 하시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네. 요런 병증을 좀 가늠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일단은 속이 나언이라 그래서 예. 기가 약한 사람들은 나언 말하기가 싫어하거든요. 아, 네네. 말을 내뱉기가 싫을 정도로 네. 기운이 없는 거예요. 아, 그거 보고 이 사람 기가 떨어졌는데 떨어졌구나. 그 사이에서 이제 목소리를 가늠하면서 네. 어느 장기에 더 기가 떨어졌는지를 물론 소리를 듣고도 진단하고 물론 맥진, 설진 뭐 다 하지만요. 예. 목소리를 듣고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이게 5장이 지금 다 끝난 건가요? 또 있어요. 예, 뭐죠? 네, 또 있어요. 네. 그리고 목소리가 가라앉으면서 네. 신음 소리, 앓는 소리 비슷한 소리를 하고 네네. 거기다가 얼굴빛까지 거먹게 되고 잘 무서워하기도 하고 네. 하품까지 자주 한다 그러면 네. 이건 콩팥 문제예요. 콩팥 신장이요? 네, 신장 문제요. 예. 그리고 그 아까 하품을 한다는데 주로 이제 기가 위장에 몰리면 하품이 네. 자주 나오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예. 기가 부족하게 되면 네. 하품도 하고 기지개까지 펴게 되는 펴게 되고. 일들이 생각하는데 이건 다 기가 허약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목소리가 길게 나오면 네. 그건 질질 끄는 거 있잖아요. 네. 오늘 밥 먹었어요라고 길게 빼거나 이런 것들 네네. 이건 대장 문제고요. 대장. 네네. 네. 반대로 짧게 나오면 네. 소장에 열이 있거나 소장 문제가 나오고 예. 그다음 말이 되게 빠른 네. 말을 빠른, 구사하는 예, 분들 예, 있잖아요. 예. 이거는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말이 너무 희미하고 네. 또렷또렷하지 않고 희미하면 방광 문제가 나오고 네. 그리고 말소리가 하루 종일 약하다가 음. 다시 또 제대로 말하게 되는 거는 네. 기가 완전히 빠져서를 보는 거예요. 말이 너무 없다가 네네네. 다시 또 제대로 말하다가 네. 또 한동안 말이 너무 없다가 없다가 또 이거는 기가 빠진 얘기하다가. 거니까 이럴 때 지금 위의 문제들은 전부 네. 동의보감에 네. 그 각각의 처방들을 이제 소개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동의보감의 취지는 네. 그 당시 이제 백성들이 의원들을 찾아가지 못할 상황일 때 그렇죠. 본인들이 직접 이제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하는 민간요법처럼. 거거든요. 네네. 지금처럼 기가 허해서 말이 약하게 하루 종일 나오고 이럴 때는 네. 인삼 환기탕이나 이끼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소개를 했거든요. 인삼 환기탕이나 네. 이끼탕. 네. 기가 허할 때는. 네, 요즘은 인터넷으로 설치를 해도 이게 나오고요. 예. 아니면 이제 한의사분 찾아가서 처방을 도움을 좀 얻어도 받으셔도. 되고요. 네네.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그 장기별로 알 수 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장기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알아본 건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보감에 그냥 목소리가 이러면 어디가 약한 것이다에 그치지 않고 네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처방을 해라라는 네네. 얘기까지 나와 있다고 하니까 네네. 자, 그럼 이것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말이 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말을 하시면서 네. 말도 많이 하게 되면 기가 맞아요. 기에 소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도 이제 목이 쉬거나 네네. 또는 말이 잘 안 나오거나 탁해지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동의보감엔 이 목소리를 좋게 하는 네. 처방까지 나왔어요. 아, 목소리를 좋게 하는 처방. 예. 그 남자 여자 무관하게 목소리가 맑지 못하고 네. 목이 자주 쉬는 분들은 처방이 발성산이라고 이름 자체가 아예 목소리를 위한 처방이에요. 발성산. 네, 발성산 또는 네. 청음산, 청음산. 감이 고본환, 예. 고본환 해갖고 네네. 요 몇 가지 처방들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재가 조금 있으니까 처방이 좀 필요하고요. 아,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도 약 처방을 받아서 약재를 좀 다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네네네.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럼 그런 약을 다려 드시면 목소리가 뭐 탁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고 네네. 이런 거로 생기는 어떤 장기의 질병까지도 네네. 조금 예방을 할 수가 있는 네네. 건가요? 평소에 이거 오래 복용하게 되면 예. 계속 그 목소리가 나이 들면서 탁해지고 굵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아무래도 네네.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나이 들의 떨림 이런 게 좀 네, 있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예방 할 수 및 있는 치료까지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처방들이 나오는데 제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예. 처방들을 또 모아왔거든요. 네, 네, 알려주세요. 네, 목소리가 미끈하게 나오고 힘있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행인이 살구시거든요. 행인. 네, 네, 행인하고 네. 우유를 졸인 거. 살구씨 넣고 우유를요? 네, 오. 살구시 가루 내면 더 좋은데 예, 예, 예. 요거를 각 40g씩 해서 네. 달여 먹거나 예. 아니면 우유랑 버무려서 네. 가루 이렇게 떡처럼 만들어서 먹어도 돼요. 판으로 그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 예, 예. 이거 하면 행인 자체가 네. 이 폐 계통에서 좋고 호흡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또 행인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면 피부가 너무 이뻐져요. 그래요? 네. 아니 원래 그래서 살구씨는 네네. 그 스크럽 같은 데도 들어가서 네, 피부 맞습니다. 미용할 때 많이들 네네.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먹어도 되는 거군요. 네, 목소리만 이뻐지는 게 아니라 피부까지. 피부도 이뻐지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예, 예. 그다음에 개심이라 그래서 육개 네. 개수나무의 그 껍질에서 네. 바깥 껍질을 뺀 안껍질. 껍질의 안껍질 예, 그거는 예. 이제 감기 기운으로 인해서 목이 쉬잖아요. 감기 기운 있을 네네. 때 이럴 때는 요거를 가루내서 네. 그냥 입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서 먹으면 예, 예. 그 목소리가 이제 인후 쪽으로 오. 성대로 내려가면서 예, 예. 그렇게 찬 기운을 밀쳐내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제 열리는 거로. 네네. 근데 처방이 이런 나왔고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우리가 약재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 네, 것들이에요. 약재상은 개수나무 요것도요? 네네. 개심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약재상에 당연히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익숙치가 않아서. 네네. 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귤껍질. 귤껍질, 진피차 네, 이런 거 진피죠.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예, 예. 이건 갑자기 목이 쉬어서 안 나올 때 예, 예. 진하게 달여 먹으면 목소리가 열리는 거로 처방이 나왔고요. 그래요. 네. 예. 그다음에 건시, 건시, 말린 감, 감이죠. 꽃감이에요. 네. 꽃감. 예, 예. 꽃감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요. 몰랐네요. 네,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예, 예. 물에 담갔다가 약간 수정과 하듯이. 물에 담갔다가 네. 부드러워진 부드러워진 꽃감을 꽃감을 좀 오래 먹게 되면 계속 네네.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거로 처방이 나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게자, 게. 닭게자의 아들 자자거든요. 네네. 계란이죠. 계란. 계란이요? 네, 우리 옛날에 날계란 먹으면 목소리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로 나왔고요. 네네. 계란은 어떻게 먹냐면 네. 물에 이제 2번 정도 더 확 끓인 다음에 삶아서 그 물과 같이 복용하면 삶아서 삶은 물과 네네. 그럼 삶기 전에 계란을 좀 깨끗이 닦아야겠네요. 네네네. 예, 네. 예. 그래서 물하고 같이 먹게 되면 예, 목소리가 잘 나오는 거로. 네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동의보감 내경편에서 알려주는 어떤 우리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장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제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한약재를 처방해 드시느냐에 따라서 목소리도 좋아지고 또 우리 건강에도 좀 이로운 그런 이제 약재들까지 좀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동의보감 내경편에 이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들은 그럼 요거를 기본으로 해갖고 처방을 좀 많이 하시겠어요. 네네네. 그 환자분이 갖고 있는 증상에 따라서 예. 맞춤 옷을 맞춰주는 게 이제 한약 처방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알고 계시면은 집에서 급할 때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의 제이슨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에 함께하는 동의보감, 오늘은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의 제이슨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동의보감 내경편에서 알려주는 우리 목소리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그런 방법 얘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앞에서는 목소리가 안 좋다 보면 이런 질병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좋게 하는 한약 처방까지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걸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 목소리로 표현이 되면 네네. 그게 언어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부분도 네. 말을 하는 법
이것도 동의보감에 추천을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말을 네네. 해라라고 네네. 예예. 근데 언어라는 그 말이 말씀 어자거든요. 네네. 근데 그 언자는 네. 자기가 하는 말은 말을 언이라 그러고 네네. 그다음에 언어의 어는 네. 다른 사람의 물음에 내가 대답을 하는 말을 어라고 오, 이제 정의를 내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언어도 제대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네.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거를 한마디로 다 그냥 엮어서 이걸 헛소리라고 헛소리. 지정을 하는데 네네. 헛소리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를 다 포함하는 건데요. 네네. 거기에 포함되는 게 자기 혼자 평상시에 하던 일을 말하거나 혼자서 네, 중얼중얼하는 예. 거요. 그리고 자기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 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사실을 말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상상으로 되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혼자 말을 하거나 잠꼬대를 하거나 예. 신음소리를 계속 내거나 미친 소리를 이제 다른 사람이 들릴 때 미친 소리를 내거나 네네. 욕설 퍼붓는 거 이건 다 헛소리로 정의를 동의보감에서 내리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게 왜 생기냐면 네. 이것도 장기 문제라 이거죠. 그것도 네.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예.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지만 네. 모든 거의 시작은 오장육부에서 시작되는 거라 오장육부에서 이게 어느 장기냐면 네. 위장에서 생긴 열이 네. 심장을 억누를 때 네. 심장은 그 전 인간의 그 모든 감정을 컨트롤하는 이제 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네. 이 위장의 열이 심장을 눌러서 심장도 이제 열이 같이 뻗쳐 오르는 거죠. 네네. 그러면 네. 이제 그 열 있는 피가 머리로 올라가면서 머리에 이제 언어로 표현되는 중얼중얼거리고 혼자 말들이 잠꼬대하고 비정상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막 욱해서 화나서 욕설하고 네네네. 짜증내고 네. 이런 것들이 위에 열이 찼을 때 할 수 있다. 여기도 이제 그 증상에 맞게 예, 처방을 예. 받으면 이런 네. 것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떤 처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럴 경우에 물론 양방의 진단도 받지만 예예. 한의사의 상담을 통해서 처방을 받으면 훨씬 더 장기 진단을 어떤 할 수 있으니까. 증상에 따라서 예예. 증상이 동의보감에 많이 처방이 나와 있어요. 되게 복잡한 처방들인데요. 네네. 주로 이제 심장 열을 끄면서 위장의 열도 꺼서 안정을 시켜주는 것들이 있어요.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 처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주변에 보면은 진짜 중얼중얼 하신 우리 예전에는 우리 그 어머님 세대들 이렇게 화병 꽉 차 계실 때 밖으로 말은 못하고 중얼중얼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뭐 헛소리, 뭐 욕설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사람의 환경이나 어떤 그 성격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위장에 열이 찼을 때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냥 그런 언어들이 만약에 주위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그다음에 조화가 안 되는 그런 대인관계가 있는 분들이 혹시 옆에 계시다면 이렇게 정확한 처방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이게 개선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은 그분의 성격이나 성향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처방을 받아서 하면 그냥 완만하게 아플 수도 있겠구나. 정상적으로 이제 성향이 바뀔 수 있으니까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죠.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서는 언어법을 이제 좀 추천을 했는데요. 언어법 말하는 법이에요. 말하는 법. 그래서 일단은 말을 적게 하면 속에 있는 기를 보할 수 있다. 말을 적게 하면 기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기가 소모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인후부도 많이 쓰게 되니까 성대를 그리고 기침이 나거나 목이 쉬게 잠기고 된다. 맞아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일반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하거나 외우거나 읽을 때는 언제나 이 기해라는 혈자리가 배꼽 아래 한 두 손가락 밑에 쪽에 있는 단전에 해당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여야 한다고 이제 아예 이제 명령처럼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또는 외우거나 또는 글을 읽을 때는 언제나 뱃속에서 우러나는 소리가 나와야 되지 목에서만 나오게 되면
결국은 기 소모가 너무 네. 위에 있는 기만 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보통 네. 우리가 이제 연극 같은 거 하거나 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뭐 웅변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이런 거 할 때 특히 뭐 단전 호흡을 해라, 배에다 힘을 주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그냥 소리를 멀리 나가가 크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기 소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네요. 예. 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 볼 때 예. 제일 먼저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게 예. 이분 목소리가 목에서만 나오냐 배에서 배에서 우러나와서 우러나오냐. 나오냐 그걸 보고 일단 첫 번째 진단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배에서 네. 이제 물론 복근이 약하거나 네. 또는 배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하신 분들은 네네. 배에서 소리가 올라오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장기 진단을 통해서 음. 오장육부가 편하면 네. 저절로 배에서 소리가 우러나오게 우러나와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해가 뜨기 전 바로 첫 새벽이나 네. 또는 밤 늦게까지 높은 소리로 글을 읽거나 네. 외우거나 하지 말도록 추천을 하고 있어요. 말아라. 예. 그래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예. 이럴 때 너무 밤에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라. 네, 밤에 하거나 너무 네.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그 목소리를 쓰지 말자라는 추천을 하죠. 네. 밤새서 막 수다 떨고 이런 것도 좀 건강에 안 네, 좋겠네. 결국은 다음 날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 기가 빠질 네. 수 있다. 네네. 이런 얘기네요. 아, 동의보감에는 그러고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럼요. 예. 네. 일단은 우리가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네. 내 장기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이거 네.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식사를 하실 때 예.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 그거 반반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네. 그 밥 먹을 때 식탁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밥만 먹으라고 했는데 네네. 또 미국 문화에서는 엄청 떠들면서 막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잖아요. 네. 어떤 이게 게 좋은 소화가 거예요? 잘 될 거라는 진단을 하는데 네. 동의보감에서는 네. 말을 아끼라고 나와 있어요. 아, 식사 중에는 말을 네. 아껴라. 네. 예.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서 음식을 먹게 되면 네. 횡격막이 막혀갖고 네. 가슴과 등이 네. 같이 이제 아픈 곳으로 나오거든요. 오. 적당히 얘기를 하고 예. 왜냐면 음식도 먹는 행위가 음. 결국은 나의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그런데 거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도 에너지 기가 소모가 네, 빠지는 많이 된다는 거군요. 거죠. 네. 네네. 아, 우리 그 아줌마들은 특히 점심 같은 때 만나서 밥 먹으면 수다 엄청 떨면서 밥을 네네. 먹는데 네. 이거 안 좋은 거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다음에 네. 이렇게 걸음을 걸을 때 네.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끼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그러면 어쨌든 말을 많이 하는 건 기가 빠지는 거니까 그쵸. 다 아끼는 게 네, 좋은 지금 거 아니에요? 같은 이론이에요. 그렇죠. 길을 걸을 때도 네. 나의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예. 말까지 많이 하게 되면 기운이 더 빠져나가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네.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하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네네. 아까 어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한 또 내가 대답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시간들에 노출돼 있다 보면 집에 오면서 아, 기 빠져. 네네. 아, 힘들어. 이럴 네. 때 있거든요. 그런 맥락이네요. 네.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까지 추천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길을 걸으면서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네. 잠시 멈춰서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걷지 말고 네네네. 잠깐 서서 네네. 뭐 이유도 나오나요? 왜 네, 그런지? 이제 두 에너지를 한꺼번에 쓰지 말라는 거죠. 아. 말하는 에너지랑 걷는 에너지를 쓰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하라. 네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생활 습관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본 것 네네. 같은데 오늘 이후에는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누워서 누워서 말을 크게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거든요. 말 크게 할 일, 뭐 집 밖에 있는 사람한테 누구야 물 좀 떠다 줘 뭐 이렇게 소리 지르 이런 것도 포함이 될까요? 네, 그래서 예. 오장육부는 예. 이렇게 매달려 있는 종이 있잖아요. 네. 땡땡 치는 종. 네네. 그 오장육부는 종과 같아서 음. 매달을 때만 소리가 난다 이거예요. 그 매달을 때만 예. 이게 일을 하게 돼 있고 네. 누워 있으면 휴식이 되기 때문에 그때 소리를 내면 오장육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워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그냥 큰 소리를 내지 말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이게 동의보감이 예전에 이제 뭐 많은 한의 학자들 분들이 네네. 모여서 이런 거를 지금 같은 뭐 기계가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환자들을 통한 임상 사례를 통해서 네네. 아마 서술이 됐을 텐데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네네. 네. 네. 그런데 아까 그 비정상적인 소리를 내는 게 헛소리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 의학자 입장에서 네.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사람이 헛소리를 내면 네. 불치다, 고치기가 힘들다라고 나온 게 있어요. 뭐가요? 이게 헛소리를 하는데 비정상적인 소리를 하는데 예. 자기 옷깃을 자꾸 만지는 거예요. 아. 네, 불안한 거죠. 막 옷깃을 만지면서 헛소리를 하게 되면 경우에. 이건 의학적으로 불치 정도로 간다. 이건 이렇게 약간 나왔어요. 정신적인 네네네. 문제 네, 접근이 속에서 오장육부의 문란이 되게 심한 경우로 돼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군요. 우리는 막 헛소리하면서 이렇게 막 뭔가 그러면 좀 저 사람 되게 산만스럽다. 네네. 이 정도로 판단을 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이것 또한 불치병이다. 네네네. 그 정도로 언어 표현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까지 이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을 한다 그러면 말을 뭐 예쁘게 한다, 뭐 힘있게 한다 이 정도로만 그냥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장육부의 건강까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도 얘기를 하시면서 내 목소리가 어떤 울림으로 밖으로 나오는지 네네.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목소리가 너무 평상시에 되게 징징거리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말끝이 딱 떨어지지가 않고 질질 끄는 것 같고 뭐 이렇다라고 하실 땐 그냥 난 원래 말투가 그래가 아니라 내 건강에 혹시 어떤 이상이 있는지 네네. 이런 걸 좀 살펴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오늘은요.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 힐스의 우리 제이스노 원장님과 함께 동의보감 내경편에서 알려지는 그 목소리를 통한 건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제가 전화번호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되게 신기하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궁금하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께서는요. 213 지역이고요. 500에 7447 213 500에 74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